사실 저는 가상 캐스팅보다 이걸 더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니, 출판사는 왜 그럴 거면 같이 낼 것이지 이렇게 내고 양장을 내는 거죠? 이게 정신없이 막장으로 치닫는 전개와 파격적인 설정이 아침 드라마 뼈치거든요. 안녕하세요. 출판 편집자 TMI 편집자 민트입니다. 벌써 2019년 마지막 달이에요. 12월이 되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해는 어떤 일이 있었나 떠올려 보는데요. 올 하반기에는 출판 편집자 TMI를 통해서 편집자 민트로 여러분에게 인사드린 것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영상이지만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19년 총 결산, 제가 뽑은 올해의 책 베스트 3입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1위는 혜민 스님의 고유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에세이 강세가 계속되면서 올 상반기까지 다양한 에세이들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곧 여러 서점들에서 하반기 판매 결과를 공개하겠지만 오늘은 편집자 민트만의 특별한 베스트셀러를 뽑아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가상 캐스팅보다 이걸 더 심각하게 고민한 것 같아요. 먼저 김혜란 작가의 읽기 좋은 이름입니다. 소설가 김혜란의 첫 산문집인데요. 평소에 김혜란 작가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대체 이런 소설을 쓰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에세이가 힌트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세이의 특성상 아무 꼭지나 제목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산문으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나를 키우는 파라른이랑 제일 마지막 산문 읽기 좋은 이름을 고르고 싶은데요. 읽기 좋은 이름은 마지막 산문이기도 하고 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나를 키운 파라른이라는 부분만 짧게 소개를 해볼게요. 나를 키운 파라른은 김혜란 작가의 어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칼국수를 만들어 팔던 식당 만나당의 추억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어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세 딸을 가르치고 생활을 꾸리고 나중에는 집도 장만했다. 그렇다고 어머니가 당시 번 돈을 모두 생활에 쏟아부은 건 아니다. 지금도 나는 방문 판매원이 가져온 아름다운 화장품병을 유심히 살펴보던 어머니의 젊은 여벌굴이며 남대문 시장에서 수입품을 떼다 팔던 아주머니에게 어머니가 비전 냄비나 코끼리 보온 도시락을 비롯해 특이한 그릇과 카펫을 주문하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식당 홀과 마주한 딸들 방에 피아노까지 놔주셨다. 나는 우리 삶에 생존만 있는 게 아니라 사치와 허영과 아름다움이 깃드는 게 좋았다. 때론 그렇게 반짝이는 것들을 밟고 건너야만 하는 시절도 있는 법이니까. 네, 만약에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을 김혜란 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산문을 읽으면서 저도 뭔가 반짝이는 것들을 밟고 앞으로 힘든 날들을 건너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엘리 출판사에서 나온 숨은 2019년 한국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따끈따끈. 작가 테드창이 워낙 유명해서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SF 소설도 좋아하고 영화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희 TMI에서 재밌게 읽은 SF 소설 같은 것도 특집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요걸 준비했어요. 제가 이 책을 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양장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출판사는 왜 그럴 거면 같이 낼 것이지 이렇게 내고 양장을 내는 거죠? 아무튼 책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책은 단편 소설도 있고 중편 소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소설을 모아놓은 책이다 보니까 줄거리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단편 하나만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제가 지금 소개할 단편이 제일 짧은 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소개할 소설 제목은 거대한 침묵이고요. 화자가 앵무새예요. 이 앵무새가 등장을 해서 이제 외계와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기계를 개발하고 있는 인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 소설이 전체 줄거리보다는 이 대목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욱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인간들은 외계지성을 찾기 위해 아래시보를 이용한다. 관계를 맺으려는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우주 건너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들어냈을 정도로 강하다. 하지만 나와 나의 동료 앵무새들은 이렇게 그들 가까이에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 이외의 종이다. 그렇다면 인간들이 찾고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가 아닌가? 알렉스라는 이름의 아프리카 회색 앵무가 있었다. 알렉스는 높은 인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서 말이다. 아이린 페퍼버그라는 인간 연구자가 30년 동안 알렉스를 연구했다. 그녀는 알렉스가 형태나 색채를 가리키는 단어들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형태와 색채의 개념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많은 과학자들은 새가 추상 개념을 이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들도 페퍼버그의 설득을 받아들여 알렉스가 단지 단어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뜻까지 이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우리 친척들 중에서도 알렉스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지한 의사소통 상대 기준에 가장 근접했던 존재였다. 알렉스는 아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다. 죽기 전날 저녁, 알렉스는 페퍼버그에게 말했다. 잘 있어, 사랑해. 인간들이 인간 이외의 지성과의 관계를 원하는 것이라면 이 이상 무엇을 바란단 말인가? 어떠세요? 보통 앵무새 하면 수다쟁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이 앵무새의 화자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려고 했던 거대한 침묵이 과연 무엇인지 좀 궁금해지셨나요? 숨에 실려있는 소설들은 하나같이 SF라는 장치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분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마지막 책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마지막 추천 도서는 민음사판 장편소설 에덴의 동족입니다. 워낙 장편이라서 저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이제 작가인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라는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사실 이 책은 중고등학교 필독서 목록에 있는 책이기도 하고 워낙 분량이 방대해서 재미없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막상 책을 펼치면 이렇게 정신없이 막장으로 치닫는 전개와 파격적인 설정이 아침 드라마 뺨치거든요. 두꺼운 분량하고 다르게 줄거리는 아주 간단한데 남북전쟁 시대부터 세계 1차 세계대전까지의 미국 캘리포니아가 배경이고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3대에 걸쳐서 다룬 작품이에요. 작가는 트라스크 가문 연대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패러디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이야기인지 맞춰보세요. 미국 동부에 살던 에던과 찰스 형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캐시라는 여자가 괴한의 습격을 받고 쓰러져서 죽어가는 걸 발견해요. 에던과 찰스는 캐시를 집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해주고 그 과정에서 에던과 캐시가 눈이 맞습니다. 하지만 찰스는 정체도 알 수 없고 대체 누가 죽이려고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여자를 어떻게 믿냐 하면서 캐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인 에덤이 캐시와 결혼을 한다고 하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캐시가 에덤의 눈을 피해서 찰스도 유혹을 하고 결국 찰스와도 잠자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 캐시가 쌍둥이를 임신하는데 이 아들이 에덤의 아이인지 찰스의 아이인지는 알 수가 없고 소설 끝까지 나오지도 않아요. 벌써부터 뭔가 파국 엔딩이 예상되지 않나요? 아무튼 에덤은 캐시와 함께 소설의 진짜 배경인 살라나스 계곡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캐시는 갑자기 아이들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려고 해요. 당연히 아이 아버지인 에덤이 부인을 말리겠죠. 그런데 캐시는 에덤에게 그렇습니다. 에덤은 겨우 목숨을 건지고 중국인 하인의 도움을 받아서 두 아이를 기르게 되는데 이 쌍둥이의 이름이 아론과 칼이에요. 잠깐 아빠 이름이 에덤이고 에덤은 꼭 아담이죠. 쌍둥이는 남자 형제예요. 이제 누구 얘기인지 슬슬 감이 오시나요? 네, 트라스크 가문은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 아들들인 카인과 아벨 이야기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당연히 아론과 칼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아론은 성경 속 아벨처럼 착하고 바른 모범생으로 자라고 동생인 칼은 우울하고 삐딱한 성격 때문에 자주 아버지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쌍둥이가 점차 성장하고 칼은 형의 애인인 에이브라에게 뭔가 애정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게 돼요. 일단 한 여자를 두고 쌍둥이가 다투게 되었네요. 그 전에 이 두 쌍둥이의 엄마였던 캐시를 두고 아빠와 삼촌이 그런 관계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칼은 어느 날 자기 죽은 줄 알았던 엄마가 다른 마을에서 사창가 포주가 돼서 창녀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거 완전 막장이죠. 이렇게 출생의 비밀과 사랑의 열병 사이에서 고통받는 칼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아론은 동생이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소설의 자극적인 분위기도 너무 흥미진진했고 소설의 배경이 되는 살리나스 계곡에 대한 스타인백의 묘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거대한 자연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라 역시 고전은 고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소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짧은 대목 하나를 읽어드릴게요. 애덤 트라스크는 음울한 환경에서 성장했다. 그는 먼지 낀 거미줄 같은 인생의 커튼 뒤에서 슬픔과 불만으로 가득 찬 채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런데 캐시를 알고 나서부터 그에게도 영광이 찾아왔다. 나는 캐시를 보통 사람과는 다른 괴물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쩌면 캐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다방면에 걸쳐 온갖 일을 하면서 높은 미덕을 쌓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안고 있다. 마음속으로 흙탕물을 더듬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네, 여러분 모두 2019년 처음 시작할 때 새해 목표에 적어둔 독서 목표 권수 다 있으시죠? 만약 아직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제가 소개드린 추천책으로 2019년의 마지막을 마무리해보세요. 여러분이 추천하는 2019년의 올해의 책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출판 편집자 TMI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